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평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능력주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능력주의에 입각한 어떤 선발과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평등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 평등주의적 관점은 이제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의 격차가 점차 해소돼서 그 둘 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이 조금씩 이제 흩어져 가는 것, 그것 자체를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평등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교육이 그것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앞 강의를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비거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직업구조의 하층은 감소하고 중상층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사회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직은 감소하게 되고 기술직과 관리직, 서비스직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헤비거스트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이 평등화를 이룰 수 있냐고 설명하냐면 바로 평등주의적 관점이에요. 능력주의적 관점이 아닌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딱 이 이론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즉 이렇게 직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그리고 학교는 거기에 따라서 중상층이 하는 역할을 미리 교육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층에 있던 아이들도 충분히 중상층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중상층의 직업군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학교니까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직업구조의 상층, 즉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하층 계층도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격차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층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 직위 상승으로 인해서 계층이 상승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교육은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의 직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 대비책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사회에서 직업군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 능력이 상승하게 되면 같은 직종에서도 중상위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층 계층 자체가 줄어들고 중상층이 담당한 직업군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거 자체로서 계층 직종의 변화 자체로서도 둘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면 이 안에서 같은 직종 안에서도 중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학교 교육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은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비거스트의 연구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이 평등화에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거, 그리고 직종의 변화와 직위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비거스트 연구도 한계가 있죠. 왜냐면 과잉 학력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직위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업이 없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상층의 어떤 기술직이나 이런 직이 많이 생성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밑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과잉 형상이 있다는 것은 교육을 통한 직위 상승과 직종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직위가 상승될 수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 동안 사회 계층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헤비거스트의 연구는 과잉 학력 현상이라는 어떤 한계점,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 자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 자본론도 마찬가지로 이 입장도 학교 교육이 사회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인간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은 미래의 금전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산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성이 없는 존재가 맞아요. 오히려 투입과 소비가 많은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50에서 100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본론의 기본 관점이에요. 교육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자본론에서 이해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과 도대체 계층의 평등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본론의 핵심은 교육을 하면 생산성이 마이너스였던 혹은 0이었던 아동이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렇게 생산성 향상의 기여가 어떻게 계층의 평등화의 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이 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자본론의 경우 교육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아닌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아동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의 대상이지만, 이 대상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소비력은 약해지고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전체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런 사회 유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 훈련을 중시하는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이며 높은 소득을 얻게 해주고, 학교 교육은 소득 분배를 통해 사회 평등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부터 그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학교 교육은 소득 분배를 통해서 사회 평등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이제 소득의 어떤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나 어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하지만 하위 계층,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층 계층이 담당하는 역할들은 희소 가치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층 계층은 희소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층 계층은 소득이 증가하고 상층 계층은 소득이 증가율이 점차 둔해지니까 점차 계층 평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게 인간 자본론이에요. 이게 소득 분배를 통한 사회 평등화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강의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